세상에는 모두 돌아보기 어려울 만큼 크고 작은 문제들이 존재한다. 그중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자아소멸이다. 자아는 자기와 타인의 관계에서 자기에 대한 인식을 통해 스스로를 이해하는 모습으로 정의된다. 즉, 행동의 주체로서 나 자신이다. 소멸의 사전적 의미는 사라져 없어지므로 이 두 개념을 합친 자아소멸은 말 그대로 스스로 이해하는 나의 개념이 사라진다는 의미의 표현이 될 수 있다. 자아소멸이 발생하는 원인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있다. 우리나라에서 형성되는 보통의 생애주기로 그 원인을 생각해보자. 일정 나이가 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며 교육을 받는다. 수업의 방식은 정해진 교육과정의 틀 안에서 계획되는데 이러한 교육과정의 개편은 교육부에서 주도적으로 담당한다. 그 외에도 교육과정심의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과 같은 여러 협력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국가주도 교육과정은 교사가 가르칠 내용, 시간 등 기본적인 틀을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제시한다는 것이다. 이는 과도한 행정적 부담으로 이어지면 아무리 개편안에서 운영의 탄력성을 허용하고 있다 한들 교사들은 전문성과 자율성을 발휘하여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구성하기보다 정해진 틀을 그대로 활용함으로써 운영할 수밖에 없다. 굳이 새로운 방식의 교육과정을 도입하지 않아도 수업을 운영할 때 생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교과서 중심의 수업이 일상화된 것이다. 이러한 획일적인 교육체계를 벗어나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제도가 바로 고교학점제이다. 수업량 적정화로 여분의 시간을 마련하고 성취평가제 적용 범위를 확대해 성장중심 평가체제를 구축하였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다. 교육과정 개편의 의도는 이해하나 사실 그 목표를 달성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교육과정을 모두 수료하면 굳어진 교육제도 아래 더 굳어진 입시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고교학점제는 진로 맞춤형 교육을 목표로 하지만 입시제도가 동시에 존재한다면 결국 대입 전형 기준에 맞춰가는 형태로 변모할 우려가 있다. 실제로 고등학교 시절 선택 과목을 결정할 수 있었는데 특정 과목을 듣고 싶어도 많이 안 듣는 과목이면 등급에 대한 우려로 선택을 안 해 폐지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 교육과정의 개편도 아직은 기존의 교육과정의 형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진다. 교육과정을 모두 수료하면 선택적으로 대학교에 진학하게 된다. 이때부터 일상에 영향을 받은 자아소멸의 일면이 드러난다고 생각하는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의대 쏠림 현상에 주목해보자. 코로나19 이후 추진해온 의대 정원 확대는 많은 수험생들을 다시 입시의 길로 들이는 계기가 되었다. 여기서 의문인 점은 의대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들 중 적성에 맞아서 선택하는 비율은 얼마나 되냐는 것이다. 그 비율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만약 의사, 변호사 등 특정 직업으로 선호도가 응집되는 현상이 지속되면 직업적 당연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으며 외부 동기로 인해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 그 진정성 또한 보장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점은 특정 직업으로 선호도가 몰리는 이유이다. 전문직, 그중 의사와 변호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워라밸을 지키기 어렵지만 높은 연봉과 사회적 명예 등 대가가 뒷받침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의 경우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소수이지만 고려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질의한 결과 앞의 설문과 마찬가지로 직업 선택 동기가 대부분 자신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 원인으로 청년 취업 문제를 생각해 보았다. 청년 취업 문제는 사회로 쏟아져 나오는 고학력자들, 지속되는 경제 불황으로 채용 인원을 줄이고 있는 기업들, 비싼 등록금과 시간을 투자한 대졸자들의 눈높이가 영향을 미친다. 과거와는 달리 취업 경제 상대가 많아져 오히려 일찍이 전문적인 직업 훈련을 받은 친구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며 취업 도전에 낙담한 취준생들이 취업을 포기하거나 아예 관심이 없어지는 니트족 같은 현상들이 생겨나고 있다. 여러 단체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경제 상황이 저성장인 현 시점에서 해결을 하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질적인 문제로서 드러나는 고용률의 지속적 감소, 타 연령층 대비 높은 실업률은 불안정한 취업보다 안정성과 높은 연봉이 모두 보장되는 전문직과 같은 직업을 선호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이는 청년층의 고용 담념 등 비경제활동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이어진다. 효율성 중심의 인력 운영과 학일화된 교육으로 인해 자리 잡은 인재 선발 기준의 편협성은 긍직된 교육 시스템을 만들고 이는 고용 불안정성으로 연결이 되어 자아를 고려하기보다 외적 요인을 과도하게 개입하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조직의 관습적인 특성으로 인해 문화적으로 해결성도 드러난다. 관찰 예능의 시작인 나 혼자 산다는 방송 3회 만에 동시간대 시청률 1위에 오르며 관찰 예능 붐을 일으켰다. 하지만 이 성공으로 전지적 창년 시점, 온앤오프 등 관찰 예능 포맷에서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며 문화적 매너리즘을 겪고 있다는 비판이 자자하다. 방송사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방영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초기 기획 단계에서 프로듀서나 기획팀 혹은 협력하고 있는 외부 제작사가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그 아이디어로 위의 세 부서가 예산을 검토하는데 그 평가 기준은 프로그램의 제작 가치, 수익성, 투자 대비 효율성이다. 그렇게 검토한 후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편성위원회와 주요 경영진에 의해 이루어진다. 전반적으로 조직의 수직적 집단주의가 잘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사례와 같이 비슷한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관찰 예능의 제작 비용은 비교적 낮은 반면 시청자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일상적 주제를 다뤄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 이때 광고주의 입장에서는 이를 안정적인 투자처로 여기기 때문에 방송사에서도 굳이 실험적인 콘텐츠를 하여 리스크를 감수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두 번째로 OTT 플랫폼이 생겨나며 지상파 방송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주로 다루지 않는 소재를 다뤄야 경쟁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성공했던 포맷을 그대로 변형하여 기획한다. 마지막으로 기획이 되기까지의 수직적 절차가 도전을 꺼리는 획일화된 핵 제작 환경을 만들어 방송사 자체의 기획력이 약화되는 경향성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유튜브, 인스타 등 플랫폼에서 접할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문화적 흐름을 알고 또 유행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따르게 된다. 평소 플랫폼 콘텐츠를 즐겨보면 탕후루, 두바이 초콜릿, 요거트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의 유행의 흐름을 몸소 느낄 수 있다. 이 게시물은 유행의 기저에서 한 소재를 가지고 변형하여 다양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다. 방송과 비슷한 맥락에서 제품을 출시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것보단 이미 인기를 끌고 있어 리스크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을 출시하는 것이 판매자에게 수익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효율성을 추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문화적 요소를 보았을 때도 각자 도생이라는 현대의 키워드와 무색하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 흐름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며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크리에이터들이 많아지는 반면 다양성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결성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사회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에 임하는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 시국에 전국 62만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응답 100만 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규범을 따르고 강력한 리더십을 중시하는 수직적 집단주의와 동시에 각자 도생을 추구하는 수직적 개인주의가 크게 강화됐다고 한다. 현대인들은 개인적 삶에 있어 정부의 사회 문제 해결을 크게 신뢰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존재하지만 한편으로 문제 상황에서는 그들의 선택을 따르고 이에 안주하려는 경향성을 보였다. 즉, 국가의 사회구조에 미치는 영향력은 인지하나 그 대응 의지는 미약하다. 이 결과는 현대인들이 자아소멸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고 생각한다. 자아소멸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면 언젠가 사람다움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위해 능동적인 개혁 논의가 시급하다. 이처럼 개인주의 경향이 강해진 사회의 효율성을 강조하려는 경향성은 굳이 위험 부담이 있는 선택을 하지 않으려는 시장 논리와 맞닿아 있다. 위의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위험 부담을 꺼리게 된 근본 원인 중 하나로 경직된 다양한 분야의 구조적 체계와 사회의 불안정을 줄 수 있다. 이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자아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획일화된 사회에 익숙해졌을 때이다. 사회가 무언가를 당연하게 받아들여 관련된 모든 것들이 고착화되는 순간 그 이상을 보려 하지 않는 것이다. 결국 틀에 벗어나는 가변적인 사건이 발생한다면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치부되고 곧장 사회에 대한 사람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무관심이 편한 사회로 완전히 변모하게 되면 많은 사회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한 채 심화될 것이라 예상한다. 결국 시장 논리만을 추구하는 사회의 흐름이 자아소멸로 이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효율성을 강조함으로써 사회구조에 정착된 획일성을 경계해야 한다. 물론 점차 자본과 정치가 힘을 갖는 사회에서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효율성을 추구하면서도 획일화되지 않는 방법을 고안해내야 한다. 즉, 창의성과 유연성을 결합하는 것이다. 우선 교육 분야에선 경직된 교육 체계와 입시 제도를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학생 선택권 확대가 중요하다. 따라서 소규모 및 비인기 과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금과 교사 배치를 조정해야 한다. 또 이를 선호하는 학생들이 주저하지 않고 흥미에 따를 수 있도록 성적 중심 평가를 줄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과정을 중요시하는 방향은 교육 환경의 차이로 인해 불평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교육 환경 격차의 해소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 방법으로 학교 간의 온라인 교류 수업 확대 및 학점 인정 제도를 생각해 보았다.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이용하여 교육 자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를 교육 과정의 일부로 인정해 줌으로써 스스로의 역량을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면 기존의 교육 개편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취업 및 노동시장은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시장 이중구도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 비정규직 남용을 막기 위해 정규직 전환을 장려하는 기업에게 혜택을 준다거나 동일임금 제도를 강화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를 줄임으로써 개선을 촉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해결책들은 경제 저성장 시점에서 기업과 정부 정책을 일치하게 유도하기 어렵다.
현재 정부와 중소기업청, 교육노동부 등 지속적으로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꾸준히 예산을 늘리고 지원 정책을 들여나가고 있다. 따라서 협동조합 같은 설립이 쉬운 사업체를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협동조합 설립 활성화를 위해 조합 등록 등의 법적 요건과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참여 유인을 높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한다면 적극적인 국가적 지원을 계기로 실패 가능성을 줄이고 보다 체계화되어 안정적인 노동시장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사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참여자들의 경영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교육 및 지원 체계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문화 및 콘텐츠 제작에 있어 문화적 창의성 독려를 위해서는 콘텐츠 제작 구조의 수평화가 요구된다. 아이디어의 확장을 위해 수직적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해서 독립적인 기획자로서 협력 기회를 늘려야 한다. 그리고 최근 개인 콘텐츠 제작자가 증가함에 따라 인기를 얻은 영상을 알고리즘에 의해 접하고 그 알고리즘이 또 다른 비슷한 콘텐츠를 추천해주며 유행이 형성된다. 따라서 창의성 있는 콘텐츠를 노출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콘텐츠 다양성 지수를 만들어 추가적인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조회수만을 위한 콘텐츠 제작 경향성을 제지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또 한편으로는 공공 콘텐츠에도 제작비를 지원해 주어 제작자들의 창의성을 발휘할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는 사람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가 이기적인 것은 아닐까 생각해보게 되었다. 사회 문제로서 제기한 자아 소멸이라는 것이 현재 강조되고 있는 것도 앞으로 발생하리란 학언도 할 수 없지만 획일성에 대한 논의는 세 가지 분야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 앞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